제가 그동안 그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 많이 학회나 협회 그런 데 참석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서울시와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세미나는 처음입니다. 예, 초대받아서 영광이고요. 또 그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20분인데요. 앞에서 좀 많이 시간이 활용된 것 같아서 20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입니다. 최근에 그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가상자산, 특검법, 그다음에 규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부나 그 산업, 업계에서도 이슈가 많고 또 그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이고요.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보면 거의 뭐 5배,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13조이고요. 많을 때는 40조도 넘고 평균적으로 13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한 가입자 수도 아주 크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나 가입자나 금액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 5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 15조 하고요. 코스닥 시장의 구조를 합친 금액이 거의 25조 가까이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대금이 46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보다도 이 크립토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가입자와 거래 규모 또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면 그 체납자들이 계속 이제 국세청에서 가장 이제 그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자적인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압류를 해서 체납된 세액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국세청에서도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압류하려면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 자료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국세청 직원들도 이러한 암호화폐 투자보다도 더 어려운 추적까지 담당하고 있다니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압류해서 압류하게 됐을 때 그 세금을 현금으로 바로 납부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들이고 있어서 국세청의 비트코인 압류는 새로운 그 체납에 대한 징수 수단이자 또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류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압류한 그 비트코인을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 처분이 필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그 공매를 하는 온라인에서 공매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압류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존의 그 자산 처분 시스템에 이런 암호화폐가 온라인 공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공매가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공매가 어려우면 캠프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또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기관들도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처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수탁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하나의 추가적인 제도권에서 반드시 이제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가산자산 관련된 주무부처를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수없이 업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그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피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투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규제나 뭐 관리 감독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사례가 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가산자산 관련된 종합적인 발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게 됐고요. 또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여전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되어 있는 또 제도권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리 감독이나 정책이라든지 어떤 융합 그리고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그 관리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바빠졌죠. 그 정부 부처라든지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기획재정부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 TF를 좀 신설을 했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가상자산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연구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서 기존의 사이버 범죄 외에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관련된 범죄를 전문적으로 지금 담당할 수사권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처별 가상자산 소관 업무는 이제 금융이나 과기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정말 우리 국가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가상자산의 하나의 그 영역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또 일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늦었지만 이런 그 소관 부처가 생기긴 다행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도 지금 가상자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가 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또 어떻게 미래가 또 전망이 될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을 했지만 나중에 법 제도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우리 제도권에서 우리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 또 법안도 상정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이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이제 특정금융거래법 관련해서 9월 24일까지 9월 1일이 아니고 9월 24일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고요. 국내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인력, 자본이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보안 사고 여러 가지 관리 체계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런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도 최근에 이제 은행들을 합동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합동 검사를 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체크리스트를 지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뭐 자금 세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강화돼 있겠죠.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또 합동 검사를 해서 계좌 실명제부터 여러 가지 거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할 계획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금융에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에 직결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국내 계좌라든지 해외 계좌도 똑같이 의무적으로 지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화폐하고 그 가상화폐의 차이점은 이제 거버넌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조폐공사라든지 또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어떤 화폐에 대한 시스템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을 갖고 있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또 금융감독 당국, 그다음에 감독 금융당국이 있고 국회도 있고요. 그 기반에는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 법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게 갖춰져 있는 게 법정 화폐인 반면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화폐 같은 경우도 화이트 페이퍼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소만 그 투자자만 있는 상태고 피해가 났을 때 경찰이나 아니면 소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게 지금 현재 가상화폐 현실입니다. 중앙은에서도 이미 기존에 계속된 입장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암호화폐 열풍은 비이성적이라는 게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시장에서 그 가격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실험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 기사에 보면 그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그 이름을 그 모의 실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원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가동하겠다는 게 컨설팅 결과, 컨설팅을 수행하기 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모의 실험으로 이제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실험 자체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화폐 발행과 유통, 그다음에 환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험을 다 해보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파일럿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섣불리 디지털 원화를 발행을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이제 입찰이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전에 이제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는 CBDC 법률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도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1단계 사업으로는 분산 원장 기반의 CBDC 모의 실험이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어떤 컨소시엄이 이제 결정이 되면 1단계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라든지 구매, 국가 간 송금 이런 것들까지 2단계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그 화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또 서로의 강점, 약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서 앞으로 어떻게 그 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그 국가 경제라든지 금융 또 소비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요 담당 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될 그 과제가 산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통과기관, 또 사용자 이렇게 시스템이 좀 나눠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그 현재 그 법정화폐를 제조하고 발행해서 또 유통하는 그런 프로세스하고 또 시중은행하고 금융기관들이 또 이렇게 예금 입출금이라든지 수납한다든지 뭐 유한과 여러 가지 증권, 뭐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금융망이 있고 공동망이 있고 또 각각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디지털 원화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산 원장을 갖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가장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CBDC 관련된 부분을 발행을 연구하고 또 실험을 준비 중인데 분산원장 개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상원점 기반의 CBDC가 다른 나라의 좀 선제적인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중앙은행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통용화폐로서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 돼 있고요. 과세라든지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금융 수단,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수용이 불가능한 이런 입장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상자산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경제의 모든 화폐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화폐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물론 정부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그 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또 어느 영역에서 활용하고 또 현실과 사이버,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소비자의 선택권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도 좀 보완적인 화폐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디지털 사회의 흐름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불리다가 이 앞으로는 미래에는 버추얼 어셋이라는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앙은행의 고유의 그 업무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의 새로운 사이버와 현실,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통용화폐가 아니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화폐, 현용할 수 있는 화폐, 교환화폐 이런 다른 의미의 전자적인 화폐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산업도 많이 발전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화폐는 발행을 했었죠. 전자화폐는 과거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발행한 전자화폐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는 앞서 과거에는 일부의 어떤 투자자, 투기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계좌 실명을 받고 엄연한 투자 수단이라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는 이미 예전부터 사이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충전 수단으로서 하는 그 화폐들이 있고 이런 화폐들이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누가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 이상의 디지털 자산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같은 기업들도 암호화폐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나 아마존, 라쿠텐이라든지 이외에도 주요 그 글로벌 IT 기업, 플랫폼 기업, SNS 기업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은 확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은행이라든지 주요국 그다음에 쇼핑몰이라든지 또 결국은 이런 산업자본이나 국민자본이 제1혼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이라든지 신탁, 법인이라든지 직접투자, 간접투자 이런 분들이고요. 공격적인 투자 같은 걸 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사회가 가보게 되면 결국은 국가나 정부가 점유물인 그런 화폐가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신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되고 또 실제 현실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미래화폐에 대한 채권이 점점적으로 유료될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금융상품이 확대된다든지 기관 간의 거래라든지 또 가상자산 간 거래 결국은 그 주요 천재들끼리 하고 있는 현금없는 사회는 디지털 자산과 인프라와 생태계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금속당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이것들보다 더 블록체인이 이 디지털 자산을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던 스마트 컨트랙이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사이버 세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파생되는 산업을 많이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제 지속적인 그 경기 불안정이라든지 통화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 수익이 감소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 경쟁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그 젊은 그 세대들,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은 그 자산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그 하나의 대표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새로운 그 금융 세탁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정부나 기관이나 업계에서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 모든 우리 자산들은 디지털화 될 것이고 그 디지털화되는 그 자산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의 플랫폼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미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금융자산, 또 경제 그 생태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료는 20분 기간에 맞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부나 그 업계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블록체인과 자산, 그 암호화폐의 건전한 육성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